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임재청 발표자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프링으로 MS에 구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임재승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MS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계기는 지금 저희 CNS 팀에서 아이디어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2.0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스프링에서 MS 구상할 수 있는지 또는 또 그걸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MSA가 무엇인지부터 물론 지석 씨가 잘 말해줬지만 제가 더 짧게 더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SA는 그 이전에 모놀리식이라는 아키텍처가 있었는데 이 아키텍처는 짧게 요약하자면 기존 서비스의 소프트웨어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한 프로젝트에 통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 일정 규모의 소규모인 프로젝트에서는 인자 적합할지 몰라도 수십 혹은 수백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는 자기들만의 어떤 표준이라든지 혹은 유연성 혹은 확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SOA 그리고 ESB 그리고 MS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이나 혹은 아키텍처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제는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니까 설명하자면 작고 독립적으로 배포 가능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배포가 가능하고 다른 기술 스택이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서버는 스프링을 짜고 싶은데 B 서버는 자기 만약에 노드를 짜는데 노드를 잘 몰라요. 노드를 짜야 되는데 기본 베이스가 노드인데 노드를 모르면은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단고라든지 뭐 그런 거를 사용해서 한 가지의 서비스 구현하는데 여러 가지 스택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앞서 설명했듯이 각각의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배포를 하는 게 보통이다 보니까 테스트 도구, 호스팅 인프라, 모니터링 도구 등에 대한 비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디버깅 할 때 보통 모놀리식이나 혹은 하나의 서비스 진행할 때는 디버깅 하면은 보통 디버깅 버튼 한 누르면 디버깅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MSA 같은 경우는 서로의 서비스를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디버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표준화가 부족한데 공통 플랫폼이 없어서 여러 언어, 로그인 표준 및 모니터링이 사용되시다 보니까 A 개발자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B 개발자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서 서로 표준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혼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SI가 요즘 트렌드이고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 꼽았는데 하나는 속도와 신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유연한 대응입니다. 그러면은 MS에 대해서 짧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에서는 MS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스프링 진영에서 MS를 지원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자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 로드 밸런싱, 표준, 서킷 브레이커 등 여러 가지 MS와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을 보다 편하게 쉽게 자동 설정을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자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넷플릭스 OSS, 스프링 클라우드, 이 넷플릭스와 스프링 클라우드 이 두 회사가 서로 공통의 라이브러리를 만든 게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라고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버 설정인데요. 서비스 디스커버리란 MSA에 각각에 존재하는 각각의 독립적인 서비스들, 즉 이를 인스턴스 서비스 혹은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인스턴스들을 서로 각각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들을 알고 있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버라는 게 존재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에서 지원하는 유레카 서버를 사용해서 디스커버리 서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Enable 유레카 서버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유레카 서버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설정 파일 서버 설정인데요.
설정 파일 서버는 제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혹은 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은 한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혹은 루트 파일 안에, 그러니까 즉 프로젝트 안에 모든 설정 파일을 기본적으로 설정하는데요. MS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하나의 설정이 바뀐 경우 모든 다른 설정들까지 전부 변경되는 한 점 때문에 분산된 환경에서 설정된 파일을 외부로 분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API 게이트웨이 설정인데요. API 게이트는 이 사진 좀 참 좀 편한데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각각의 엔드포인트의 시점에 해당하는 리소스에 접근하는 그런 일종의 라우팅 기능을 하는 그런 게이트웨이라 그런 기능을 하는 친구라 생각이 듭니다. 각 리소스의 요구 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만족하지 않는 요청은 거부하는 게 이 친구의 특징이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유레카 서버의 즉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enable 유레카 클라이언트라는 어노테이션 사용해서 API 게이트웨이이자 인스턴스임을 알려야 됩니다. 또 API 게이트웨이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API 게이트웨이 필터링인데요. 필터링은 전역 엔드포인트를 가리키는 모든 엔드포인트에 포함되는 필터링을 구현할 수도 있고, 혹은 각각의 엔드포인트에만 작성할 수 있는 필터링이 있습니다. 또한 MSA를 개발함에 있어서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은 기존에는 스프링 MV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에 유레카 서버랄지 혹은 컴피그 서버, 그 외에도 API 게이트웨이 등 이들은 MVC 라이브러리가 아닌 웹플럭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현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음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상 스프링으로 MSA 구사하는 방법을 발표한 임재승입니다. 감사합니다.